반갑습니다. 이관영입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이렇게 그 비대면 수업을 할 수 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고 현재 상황이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어쨌든 이 시기를 잘 이겨내면 더 좋은 세상이 오지 않을까 싶어 더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없이 그 비대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학기 수업의 수업 그 강의 제목은 교과목은 뭐냐면 로봇 임베디드 시스템 1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로봇 임베디드 시스템 1이니까 2학기 때도 로봇 임베디드 시스템 2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1학기와 2학기의 이 두 학기에 거쳐서 우리가 학습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교과목 이름대로 로봇 임베디드 시스템이라고 얘기해요. 로봇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흔하게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로봇이 무엇인가를 대충 압니다. 사람의 어떤 오감의 역할을 대신 해주는 것이 어떤 기계가 로봇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게 되지만, 자, 임베디드라는 얘기를 아마 여러분이 들어본 학생도 있을 거고, 또한 처음 들어본 학생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임베디드라는 것은 뭐냐면 이 컴퓨터하고 약간 상반되는 얘기입니다. 상반되는 얘기야. 즉 컴퓨터라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컴퓨터의 CPU라는 것은 이건 이제 컴퓨터의 CPU예요. 컴퓨터 CPU는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죠. 즉 모든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처리는 CPU가 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 듣고 싶어요. 음악도 프로세싱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내가 문서 작업을 합니다. 그럼 또 문서 작업할 때도 CPU가 처리를 해줘요. 내가 어떤 영화를 봐요. 그 영화를 보기 위해서 동영상 재생을 시키는 CPU가 또 처리를 해줘요. 그 외에 내가 어떤 게임을 하게 됩니다. 또 그 이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인터넷을 하고요. 네? 어떤 채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CPU가 다 지원을 해주게 된다는 얘기죠. 네?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범용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 CPU가 요 컴퓨터의 CPU는 여러 가지 기능을 다 처리해 준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CPU 값이 비싼 거고요. 근데 인베디드라는 것은 EMBDD 좀 미안합니다. 잘 EMBDD 인베디드라는 것은 얘는 뭐냐면 얘도 인베디드도 역시 CPU가 있어요. 어떤 값을 처리하려면 항상 이렇게 중앙 처리 장치라는 CPU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인베디드는 뭐냐면 나는 음악만 하겠다 하면은 그 CPU는 일반적으로 음악만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문서 작업을 하겠다 하면 이 CPU가 문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음악, 문서, 영화, 게임, 인터넷, 그 다음에 메신저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컴퓨터의 CPU는 컴퓨터의 CPU 하나 가지고 얘를 다 할 수 있지만 인베디드 CPU는 음악을 듣든지 문서라든지 영화, 게임, 인터넷 혹은 메신저, MSN을 하려면 CPU가 각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CPU 하나, 얘가 CPU 하나. 즉 이게 6개면 인베디드 시스템의 CPU가 6개가 필요합니다. 6개의 CPU가 필요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러면 컴퓨터의 CPU가 인베디드 CPU보단 훨씬 낫죠. 그죠? 하나 가지고 다 할 수 있으니까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런 반면에 컴퓨터 CPU는 뭡니까? 비용이 비싸죠. 가격이 비싸게 되죠. 그죠?
비용이 비싸잖아요. 이게 싼 가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컴퓨터를 살 때 그 컴퓨터의 가장 핵심, 심장으로 할 수 있는 컴퓨터의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CPU잖아요. 그 CPU가 예를 들어서 프로세서가 10 버전이다, 11 버전이다, 뭐 i5다, i7이다,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제 인텔 걸로 표현을 해주게 되면 AMD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그 버전이 높으면 높을수록 컴퓨터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컴퓨터 CPU는 범용성이에요.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을 다 처리를 해주는 반면에 인베디 시스템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음악 하려면 음악에 관련된 전용 CPU만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불편한 점은 이와 같은 기능은 다 기능을 하려면 인베디 시스템의 CPU는 다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즉 이와같이 음악이면 음악, 문서면 문서, 영화면 영화, 특정 목적에 해당되는 그 기능을 처리하는 것이 인베디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특정 목적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그 CPU를 어떤 보드에 내장시킨 거죠.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생길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교수님, 그냥 이 컴퓨터 CPU를 이 인베디드 CPU에 넣으면은 더 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편하죠.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비용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쭉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의 CPU만 가격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사려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100만원 이상은 줘야 되겠죠. 근데 이 어떤 특정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요 인베디드 시스템 요 CPU를 사려면 예를 들어서 정가는 예를 들어 10만원 이내면 된다는 얘기죠. 10만원 이내면 되는 거예요. 어떤 건 15,000원짜리도 있고 어떤 건 7,000원짜리도 있고 10만원 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범용 CPU를 인베디드 시스템에 넣으면 이 컴퓨터 CPU를 요 인베디드 시스템에 넣어가지고 음악만 듣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CPU가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죠? 가격은 비싼데 음악만 듣는 데 사용하면 비효율적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목적과 기능을 하는 그런 CPU를 만들어서 그 보드에 시스템에 내장시키면 가격도 싸고 그 기능만 하니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와 같은 인베디드 시스템에는 뭐가 있냐는 얘기죠. 우리가 실제 못 느끼는 거지만 무수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동차, ECS, 전자제어 변속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요즘은 냉장고 기능이 그 인터넷 기능을 하게 되죠. 온도를 올리고 내리고 자동으로 올리고 내리고 어떤 기준 온도에 따라서 팬을 돌리고 또 온도 올라오면 끄고 이와 같은 온도 측정만 CPU가 감지해서 걔를 쿨링 혹은 예를 들어서 쿨링을 온오프 하는 기능 이와 같은 여러 시스템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실생활에 많이 보는 그런 자그마한 것들 그런 것에 CPU가 들은 것이 우리가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인기가 많냐면 그런 거는요. 일단 사이즈가 작고요. 가격이 싸고 내가 요 인베디드 시스템으로 작은 요 비용을 가지고 어떤 원하는 것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에서나 혹은 학교에서나 이 같은 인베디드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4차 산업혁명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죠. 여기에 스마트 시티, 스마트팜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다. 그럼 공장 자동화냐 지능형 공장인데 그 생산 라인의 어떤 형태를 때 거기에도 이와 같은 인베디드 시스템이 들어가 가지고 그 생산 라인을 제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 컴퓨터 CPU를 주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효율적인 요 인베디드 시스템을 사용을 하면 어떤 그 각 코스트 떨어지고 굉장히 최적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우리가 산업 전반 시스템에는 보통 이와 같은 인베디드 시스템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인베디드 시스템을 하기 위한 어떤 그 인베디드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CPU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프로세서죠. 이 CPU라는 것이 있는데 이 내장형 CPU에는 크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아두이노라는 것이 있고요. 어떤 그 보드 그에 CPU가 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두이노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라즈베리라는 것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AVI 그 스튜디오라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이 뭐냐면 아두이노하고 라즈베리를 사용을 하게 돼요. 이것은 아두이노는 이제 이탈리아 사람이 이제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한 거고요. 라즈베리는 영국에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폭풍적인 인기를 끄는 이유는 뭐냐면 소스 프로그램이 오픈되어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소스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혹은 소스 프로그램 가지고 그것을 어떤 개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이제 영국에서는 이 라즈베리를 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키게 되고 있는 형태고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라즈베리보다는 산업 전문화에서는 아두이노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두이노라는 요 아두이노 안에 들어가는 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아두이노는 마이크로 컨트롤러인데 이 아두이노라는 요 마이크로 컨트롤러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학습을 아마 1년간 하게 될 거란 건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학기에 이 로봇 그 인베디드 시스템은 그 아두이노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 작품이라든가 주변 어떤 그 회로를 이렇게 회로를 꾸며 가지고 거기 아두이노 보드를 연결을 시켜서 그 회로가 동작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실습을 하자는 그런 것들 학습을 하자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실습을 해야 되는데 현재 상황에 실습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4학년 때면 캡스톤 디자인이란 그 졸업 작품 즉 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 캡스톤 디자인 수업 의무적으로 듣는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졸업 논문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 졸업 논문을 작성하려면 그 안에 졸업 작품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졸업 작품을 가지고 졸업 논문을 씁니다. 이 졸업 작품을 만드는 어떻게 만들었고 이것은 회로로 어떻게 구성이 하드웨어 회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으로 작성해서 하드웨어를 시연을 한다는 얘기죠. 그거를 이제 11월 달에 여러분은 4학년 11월 달에 보통 작품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품 발표를 해서 그것이 제대로 동작이 되고 시연이 되고 정말 충실하게 그 작품을 개발을 했는지를 판단을 해서 여러분의 졸업이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졸업을 못 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작품을 우리가 만들기 위한 기초적인 단계가 로봇 인베디드 시스템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와 같은 목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강좌를 이제 개설을 했고 여러분이 이 강좌를 이제 학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1장에서 보면 참 교재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한빛 아카데미의 Exploring Arduino라는 교재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하도록 하게 될 겁니다. 1장의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두이노의 기본 기능과 종류 그리고 첫 번째 아두이노 프로그램 작성
그리고 이제 오토덱사라는 데서 아두이노 서킷 시뮬레이터라는 것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본 책에서 약 1장에서 7장 정도까지는 아마 이 시뮬레이터에서 실습을 할 수가, 시뮬레이션이죠.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항값 계산하기, 앱 사용하기 같은 것을 우리가 이제 1장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자, 이번 학기 그 마이크로 컨트롤러라는 것은 뒷장에 대해서 우리가 뒤에 나오면 그때 자세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아두이노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회로를 꾸면서 그 회로를 동작시키는 것을 학습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아두이노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소스가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우리가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한 그 어떤 마이크로 컨트롤러 플랫폼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마이크로 컨트롤러 보드인데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프로그램이 오픈 소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두이노가 많은 학교와 산업체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어떤 전자회로하고 연결시켜서 우리가 여러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 뭐 메이크페어, 박람회 같은 걸 하고 여기에 보통 슈퍼 많은 작품들이 다 대부분 여기 같은 마이크로 컨트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두이노를 사용하지만 이 마이크로 컨트롤에는 아까도 이전에도 얘기했듯이 아두이노가 있고요, 라즈베리가 있고요, 그리고 아트메가 시리즈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그 마이크로 컨트롤러 가지고 우리가 여기 같은 메이크페어라는 박람회 작품을 가지고 나갈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오픈소스 하드웨어는 뭐냐? 오픈소스라는 것은 이렇게 모든 디자인 파일, 구조, 소스 코드가 모든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거예요. 그 굉장히 좋죠, 그죠? 소스가 그냥 누구나 다 돈 주고 안 사고 공짜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용자가 아두이노를 특정한 목적에 맞게 개조하거나 기존 디자인의 아두이노 플랫폼을 통합하여 이렇게 아두이노 복제품을 제작, 판매할 수 있고 다른 프로젝트에도 아두이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메리트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목적으로 우리가 이제 아두이노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아두이노가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아두이노 보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것이 이제 아두이노 보드라는 것이에요. 아두이노 보드고요.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요 MCU가 있죠. 아티메가 328 MCU라는 것이 요 안에 CPU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CPU가 있는 거예요. 이거 MCU가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라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요 아테메가 328 MCU가 여기서 이 아두이노의 어떤 그 외부 장치와 연결했을 때 값을 처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면 이거는 아두이노 중에서 여기 이렇게 보면 우노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우노. 읽을 때 우노라고 생겼습니다. 이런 모양은 아두이노 표시예요. 이 심볼 이렇게 생긴 것이 아두이노 심볼이고요. 그리고 아두이노 우노 이렇게 되어 있죠. 보통 이제 아두이노는 종류가 굉장히 많지만 보통 그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 아두이노 우노 보드하고 아두이노 메가 2560 요 보드를 보통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아두이노 보드에 보면 이렇게 해서 범용 입출력 핀이라고 되어 있죠. 이 범용 입출력 핀은 이런 거란 얘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모터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모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두 개. 얘는 시계 방향, 얘는 반시계 방향.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니면 모터 하나만 했다고 합시다. 모터 하나.
모터 하나 두고 여기 이렇게 팬을 달아놨어요. 팬을. 팬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개 팬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두면 모터가 이렇게 회전을 하겠죠, 팬이. 그리고 전원을 끄면 얘가 꺼지겠죠. 그럼 이것이 이제 아두이노보다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이렇게 손으로. 그래서 여기서 전원을 5V를 인가를 시켜주면 이 팬이 동작을 하겠죠. 그리고 모터에다가 5V가 아닌 0V를 인가를 시켜주면 이 팬이 쓰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입력값을 5V, 0V에 대해서 팬이 회전 또는 스탑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요 모터 외부 장치하고 요 아두이노하고 연결하는 요것이 만약에 요것을 우리가 요 핀을 우리가 범용 입출력 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두이노를 가지고 외부 장치의 어떤 회로는 다 이와 같은 범용 입출력 핀하고 이렇게 다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죠. 다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요 범용 입출력 핀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요거 빨간 여기 있는데 요것은 이제 리셋 버튼입니다. 말고도 이 아두이노 보드를 초기화 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USB 연결 단자가 있습니다. 이 USB 연결 단자는 뭐냐면 이 USB 요 아두이노 보드가 뭐하고 연결이 돼야 되냐면 컴퓨터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컴퓨터하고. 그래야만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서 작성된 프로그램을 아두이노 보드로 이렇게 전송시켜서 여기에 아두이노 보드의 메모리에 저장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USB 연결 단자는 보통 여러분 컴퓨터에 그 USB 그 포트하고 연결시킨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USB 시리얼 컨버터도 있고요. 보통 이것은 이제 잘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컴퓨터하고 연결할 때 이거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것은 뭐냐면 전원 장치예요. 이 보드가 동작을 하려면 전자회로 보드니까 여기에 전원을 인가를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것은 우리가 7에서 12V DC 보트를 인가를 시켜주게 돼요. 근데 보통 이것도 잘 안 씁니다. 왜 안 쓰냐면 물론 이제 컴퓨터가 없으면 여기에 여기 여러분 핸드폰 충전하는 충전기 같은 거 있잖아요. 220V에서 220AC가 거쳐서 DC 5V가 이렇게 혹은 12V 이 값이 나오죠. 아답터. 예. 그래서 컴퓨터가 없으면 여기에 전원을 넣어서 이 보드가 동작을 해야 되는데 여기 USB하고 컴퓨터하고 USB 포트를 통해서 연결시키면 이 전원 포트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다행히 USB에서 5V가 인가가 됩니다. 이 보드로.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를 사용할 때는 이 전원 단자는 사용할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다 입력하거나 컴퓨터 끊고 이 보드만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면은 딱 끊어지면 이 보드에 전원을 인가를 시켜줘야 되니까 여기에 DC 요 값을 인가를 시켜준다. DC 7에서 12V 인버터 값을 이렇게 인가시켜주면 이 보드가 동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이쪽에 이제 전원 보조 핀이 있습니다. 아두이노 보드에서 전원을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데 아두이노 보드에서는 이렇게 전원이 5V를 나올 수 있고요. 이게 5V고요. 그 다음에 3.3V를 뽑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GND 요거는 이제 그라운드 표시고요. 접지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A0, A1, A2, A3 여기 있죠. 요것은 뭐냐면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 핀 해가지고 A, D, C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ADC는 어디에 사용을 하냐면 이럴 때 사용을 합니다. ADC라는 것은 어떤 센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센서가 그 날짜, 그 기온을 센서가 기온을 이제 측정하는 센서라고 합시다. 그러면 센서가 현재 온도를 이렇게 읽어와 가지고 아두이노 보드를 이렇게 넣어주게 돼야 되겠죠. 그럼 하나는 이제 이렇게 접지를 들어가게 되고, 그럼 센서가 들어와서 현재 뭐 예를 들어서 10도씨다. 그 10도씨 값을 이렇게 읽어오게 되겠죠. 그럼 요때 10도, 11도, 12도 서부터 예를 들어서 40도 이내까지 이런 값들은 다 아날로그 값이에요. 그죠?
그 아날로그 값이 이렇게 읽어와 가지고 읽어오면 이 아두이노 보드에서는 데이터 처리를 할 때는 보통 디지털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날로그 값을 읽어와 가지고 디지털을 변환시켜 줄 때 사용하는 것이 이 ADC 핀 번호입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고요. 이제 자세한 건 우리가 또 요 수업을 하면서 자세하게 할 겁니다. 지금은 이제 이것이 이제 아두이노 우노 보드인데, 아두이노 우노 보드의 각각 구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컴퓨터에서 아두이노로 우리가 그 프로그램 입력할 때 여기 ICSP라는 요 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러려면 요 커넥터 핀이 또 따로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그 USB 케이블은 이제 많으니까 또 요 단자를 통해서 컴퓨터에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서 아두이노 보드로 이렇게 전송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아두이노 보드의 그 구성, 그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학습을 했고요. 기능을 보면 아두이노 기능 이렇게 있습니다. 아트멜 마이크로 컨트롤러. 그래서 얘기한 요거는 거죠. 아트메가 318 MCU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USB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통신 인터페이스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컴퓨터하고 아두이노 보드하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정전압 전원 장치, 전원 커넥터, 범용 입출력 핀, 이것을 이제 범용 입출력 핀이라고 하고요. 나머지 이제 있습니다. 아트메가 컨트롤러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제 우리가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라는 것은 뭐냐면 프로세서 CPU가 있죠, 그죠? CPU가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램 메모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밍, 제어, 컨트롤. 그러니까 즉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그 보드에 이와 같이 생긴 것을 우리가 보드라고 했는데, 그 보드에 CPU와 저장 장치와를 가지고 제어가 가능한 것이 우리가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이크로는 왜 붙였냐? 그냥 컨트롤러지. 마이크로는 보통 이제 작다고 얘기해서 예전에 보면 마이크로 우리가 프로세서 이 작다는 의미입니다.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작다는 의미고요.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말 그대로 CPU를 의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MCU라는 것은 이 안에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들어오는 겁니다. CPU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장 장치 메모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회로를 주변 장치에 제어할 수 있는 제어 기능이 있는 것이 우리가 MCU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MCU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번에 학습할 아두이노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프로세서, 메모리, 그 다음에 제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제어는 이제 외부 주변 아두이노의 주변 장치에 연결된 그런 회로를 제어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아두이노에 장착된 MCU는 컴파일 코드를 저장하고 사용자가 지정한 명령을 실행을 한다는 겁니다. 즉 이와 같은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컴퓨터에서 우리가 코드를 작성을 해서 컴파일하고 그 다음에 MCU로 저장 장치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저장하는 방법은 이렇게 태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USB 포트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즘은 거의 이걸 안 써요. 그냥 USB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으로 바로 입력하는 이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프로그래밍 USB 시리얼 컴퓨터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전에는 이제 이와 같은 형태였었는데 굉장히 좀 불편하죠. 이 태그를 또 사야 되니까 지금은 이제 보통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두이노 보드하고 컴퓨터에다가 USB 케이블을 통해서 사용을 한다고요. 그리고 범용 입출력 핀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간단하게 아두이노 우노는 14개 범용 입출력 핀이 있습니다. 그 외부하고 14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외부 핀이 14개가 넘어가면 어떡합니까?
아두이노 득일을 쓰든지 아니면 쉬프트 레지스터라는 그 디지털 IC가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두이노 우노는 연락이지만 아두이노 메가는 쉬운 몇 개예요. 그래서 그건 이제 아두이노 보드의 종류에 따라서 요 범용 입출 핀의 개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아두이노 우노의 그 ADCP는 6개. 역시 이제 메가는 이거보다 더 많고요. 그리고 부트로드와 포면은 여러분이 설명을 하고 읽어보면 알 거고요. 아두이노 보드에는 이렇게 우노 보드가 있고요. 우노 보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우노 보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딥 타입 버전이고 SND 버전인데 딥과 SND의 차이가 뭐냐면 딥 타입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2학년 때 디지털 공학 실험할 때 보면 TTL IC 가지고 이렇게 다리가 쭉 있었죠. 네? 게이트에 다리가 쭉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길게 나온 것이 우리가 그것을 딥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SMD 타입이면 얘는 표면 실장력이라 이 다리가 없어요. 이 다리가 이렇게 돼서 그냥 다리가 점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가전제품은 다 이런 타입이 들어가게 돼요. 다리가 없고 다리가 있으면 어디 꽂아야 되니까 그러면 그 보드가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사이즈가 커지게 됩니다. 근데 요 SMD 탑이 다리가 없어요. 그냥 다리가 굉장히 짧다는 거죠. 굉장히 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짧은 겁니다. 이렇게 납땜했던 형식으로. 그것이 SMD 타입이에요. 근데 SMD 타입은 우리 학교에서 실습을 할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SMD 타입을 갖다 놓고 그걸 어떻게 연결할 방법이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보드나 IC나 TTL IC 같은 학교에서 다 D 타입으로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SMD 타입은 이제 보통 여러분 핸드폰이나 뭐 전자제품은 다 SMD 타입의 요 SMD 타입의 그 IC나 이 같은 보드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성능은 똑같습니다. D 타입이나 SMD 타입이고. 그래서 D 타입과 SMD 타입의 차이점을 설명을 하였고요. 아두이노 네오라는 것도 있고요.